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7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파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증시가 연일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 0.01%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89%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안 크게 또 증시에 큰 활력이 없다가 오늘 또 큰 사건이 하나 발생되면서 주가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증시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살짝 옆쪽에 세우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네. 시장의 또 다른 또 활력소라고 해야 될까요? 증시에는 활력소인데 전체적인 현 실정으로 봤을 때는 좀 악재가 아닐까 싶은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는 드디어 이제 네. 온 건가요? 한국에도. 예. 이게 지금 어제죠? 어제 네네네네. 저녁에 이제 갑자기 이제 발생한 부분인데 네네.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네. 어미 돼지가 네네.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네. 네네네. 네. 돼지 키우던 이제 농장 주인이 신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돼지에서 이제 시루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양성이 확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북한까지만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방역이라든지 예방 네네. 쪽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넘어왔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일반 돼지에서 나온 것보다는 이제 멧돼지 쪽에서도 네. 이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군사번개센에 있던 그런 돼지들 방역 작업을 하고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멧돼지가 넘나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이러스가 있는 멧돼지가 넘어와서 이제 전파를 시켰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한테만 전염이 되는 거고요. 네네. 사람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당장 건강에서 어떤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네. 우리 예쁜 돼지들이 네. 이제 죽게 되죠. 농가에서 또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이 크겠네요. 걸리면 죽어요. 치사율 100%. 그냥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이나 치료약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감염됐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네. 폐사를 시킨다든지 이게 막 옆으로 퍼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집단으로다가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쪽 지역을 많이 격리해가지고 네네. 다 폐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살처분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네네. 아무튼 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다.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돼지의 어떤 반출입을 이제 금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멧돼지들이 정말 이렇게 바이러스 옮겼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디로. 것들이 이제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양돈 농가의 나쁜 소식이기도 하고,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증시에서는 이게 또 활력소가 됐어요. 아, 그렇죠. 백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걸 이게 백신이 없으니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얘네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동물 쪽 약품을 만든다거나, 백신 만드는 기업들이 상한가. 저도 보니까 몇몇 개 던져놓은 게 있는데 2개인가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제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좀 꺼려 하게 되겠죠. 사람에게는 전파가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꺼리는 것도 꺼리는 거지만 이제 일단 돼지가 이제 감염되면은 그것을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폐사를 살처분하기 때문에 살처분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도축해서 유통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이제 좀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맞습니다. 대체품으로 육류가 이제 소고기는 원래 비쌌으니까 그렇죠. 소 말고 이제 닭고기나 또는 이제 수산물 쪽으로 가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닭이니까 이제 닭 같은 경우가 오늘 마니커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할인 마니커들이 거의 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돼지열병이라는 테마 하나가 딱 붙게 되면은 보통 보면 이제 다 조그만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시총 작으니까요. 증시에 뭔가 큰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그냥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네. 20%, 30%씩 올랐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장이 또 왔다. 이런 기분을 좀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상황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 나쁜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증시에 특히 코스닥 쪽 또는 중소형주 쪽에는 뭔가 좀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다만 이제 너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럴 때는 뭐 조금씩 그 상한가에서 파는 건 좀 이르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단 많이 올랐다 싶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챙기는 것도 조금씩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수익 실현의 기회로 이게 갑자기 이제 테마가 발생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걸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빠님 방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미리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이제 따로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살짝 엿본 바에 의하면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라고. 맞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렇게 점상 가는 것들도 좋아하는 합니다만은 너무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한가에서는 매도를 칠 때 전량 다 매도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또 내일 또 한번 또 이슈 테마를 타고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수익을 챙겨 온다거나 하면서 테마성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그렇게 보니까 뭐 닭고기 쪽 그다음에 수산주 쪽도 또 많이 올랐고요. 백신 쪽 그다음에 사료들도 이제 뭐 이제 잔반을 못 모이게 하고 금지하면서 사료 쪽도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해서 그 관련주들이 한 서너 개 종목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좀 광범위하게 올랐어요. 지금 백신부터 해서 뭐 수산부터 해서 뭐 닭고기, 뭐 사료, 뭐 등등등, 뭐 정말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꽤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회원님 중에서는 미리 이제 선별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골고루 담아 놓으셨던 분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상한가가 무려 11개가 나왔는데 대부분 돼지 열병 내지는 다음 조금 뒤에 말씀드릴 석유 관련 또 종목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뭐 보여드린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관련주로 엮여서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평가로 좋은 종목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익 실현의 그런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뭐 돼지 농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시에서는 물론 그 덕분으로 해서 상승이 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빨리 얼른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사우디의 이제 원유 시설이 이제, 폭파당하는, 테러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정유주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 관련주들이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뭐 요거에 크게 뭐 영향을 줄 것인가, 증시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된다. 아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시에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뭐 일단 사우디가 왜 피격을 받았는지, 왜 공격을 받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부자빠 주식학교 성투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사우디의 공격받은 그 아람코의 석유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곳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 공격을 받으면서 570만 배럴이 감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버렸죠. 가동이 중지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그 사우디의 1일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 세계 공급량의 약 5%. 와, 5%면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그러니까
뭐 브렌트유라든지 WT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얻어맞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브렌트유는 뭐 19% 정도 상승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WTI는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거래가 중단될 정도로 네, 급등세를 좀 보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우디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네. 석유값이 올라갔다. 네네.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유가가 네, 상승했는데 이 국면이 왜 그렇게 유가를 상승시켰느냐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사우디 쪽에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니까 공급이 딸릴 것이다. 네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올라가는 것이다죠. 그러면 이 공급에 대한 부분만 해소를 해주면 유가는 안정적이 될 것 아니냐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전략적 비축률을 네네. 6억 5천만 배럴인가요? 방출하겠다고 승인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충분한 양을 방출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은 충분한 양을 방출하겠다. 근데 지금 570만 배럴에 약 100배 정도 물량이 지금 비축류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100일 정도는 사우디가 이 정도에서 이제 복구 작업을 하더라도 현재 물량에 대해서 뭐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이 충분한 양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국 하기 나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산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네, 또 그렇게 보니까. 네네. 미국이 지금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우디가 1등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지금 뭐 셰일 오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 해가지고요. 네. 석유 시추 부분에서 그 산유량 부분에서 지금 1등을 먹었어요. 아, 이게 뭐 중동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에너지 쪽이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많이 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이렇게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우디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긴 하죠. 지금 뭐 원유를 지금 당장 공급을 못 한다, 생산을 못 하게 된다. 그럼 러시아하고 미국은 좀 동반 또 좋아지는 상황이네요. 좀 더 시장을 파이를 좀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근데 과연 도와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워낙에 좀 삐딱한 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뭐 그 이름도 그렇잖아요. 무슨 놈을 시키들 말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도와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그 사우디를 둘러싼 이 연방은 미국,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 연맹,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뭐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이 사우디를 공격한 예멘 반군 쪽에서는 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도 지금 보면 이라크하고 산유량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2등, 3등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우디, 이라크, 이란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유가가 일단 이게 진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오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이 당장은 써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름을 많이 풀어줄 거기 때문에 기름값이 단기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건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 될 것이냐 이 부분이고 만약에 하나라도 사우디하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그 공격의 배후로 지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말한 것도 좀 웃기는 게 증거는 없지만 이란이 했다. 그럴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이란이 했다. 네. 아니 너무 웃겨. 증거는 없지만 네가 훔쳤다.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웃기는 게 근데 뭐 아주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이란 쪽에서 크루즈 미사일이 와가지고 때렸다. 근데 분명히 드론이 공격한 걸로 돼 있는데 크루즈 미사일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쪽 몰아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일단 이란이 배후로 밝혀지기만 하면 공격 시작을 하겠다. 이게 나와서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좀 커지게 되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별로 좋아지지 않는. 이런 요즘에 이제 무인기 드론 쪽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릴라전 특히 이 그 예멘의 반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 개념 자체가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우디 쪽은 그 수니파 쪽이 되는 거고 그 예멘하고 이란 쪽은 이제 시아파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이슬람에서도 갈라지는 그런 종파가 되는 건데 복잡해요 그 동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이게 복구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피해를 더 받게 된다 그러면 유가의 급등세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시장의 전문가들은 $100까지도 갈 것이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제대로 부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죠. 네네.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물가도 네. 같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미국에게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괜히 좀 억지 부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네. 예, 약간 전쟁할 만한 명분은 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예전에 걸프전 때처럼 쿠웨이트를 그냥 막 이렇게 공습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은 약간은 좀 명분이 애매하고 또 예멘 반군은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뭐 포격을 한다거나 폭격을 하기가 좀 많이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봉합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유가에 대한 이슈는 그냥 그대로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어떤 감산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보충해주면 실제로 이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느 쪽을 원하고 있느냐, 전쟁을 원하느냐, 경기 그 부양을 원하느냐 여기에 조금 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유가를 장시간에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태, 상승한 상태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도 압박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워낙 또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비축유로 그동안 이제 생산 못하는 것들을 감시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당분간 또 유가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주들 상승 같이 알아봤는데 단기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마성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방역이 너무 잘 됐다.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면은 관련주들이 동시에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등에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드렸고 원유 쪽에서 사우디 쪽에 공격받았던 것들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또 연결이 될지, 또 시장에 또 계속해서 아니야. 또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공매도도 조심해야 돼. 라는 또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사람들께서는. 그렇죠. 투자자들은 또 공매도를 또 무서워하시고 또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상승이 많이 되었으니까 또 공매도 나올 거야 라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재밌는 게 2009년도에도 증시가 이제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2009년 한 6월쯤 됐나요? 그때 이제 1200, 1400 고쯤까지 올라올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얘기. 다시 내려간다. 그때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겠고 기간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평탄한 작업을 좀 거친 이후에 정말로 그냥 무섭게 뽑아버리는 게 아닌가. 뭐 순식간에 그냥 3,000 뭐 이런 게 나와버리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때도 1,000 밑에 있다가 그냥 조금 올라가는 척 하면서 갑자기 2,000을 넘겨버렸거든요. 못 따라갔죠.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정말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참여하기가 어렵겠다. 이 생각이 요즘에 자꾸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머뭇거릴 때 공격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쟁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자빠님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을 해라. 빨리 뭐든지 시장에 빨리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아니면 행동하지 않으려면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에 직접 투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동참을 하셔야 되고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버나드 쇼 묘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망설이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묘비에 적혀 있다고 하죠. 오늘은 뭐 마지막 구호는 망설이지 말고 공격하라. 강하게. 공격하라.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 망설이지 말고 공격하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말고 공격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